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0 수요일이에요. 이제 벌써 또 하순에 접어들었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되게 나이랑 막 비례한다는데 진짜 시간이 빨라요. 자,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한 글자라도 또 우리 그 지식 주머니에 한번 담아 봐요. 제가 준비한 거는 가지. 이 나뭇가지, 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 그래서 나뭇가지란 뜻도 있고 줄기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자루, 나무로 만든 자루. 예를 들어 호미자루, 삽자루 이럴 때 그 자루, 이렇게 푸대자루 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이 멱자를 이렇게 쓰면은 가엽, 그러면은 다른 말로 지엽, 이 가지자 써서 지엽, 똑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나뭇가지란 얘기죠. 그죠? 이게 보면. 그러면 이 그 뜻을 이제 보자면은, 그 자전 설명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오를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를가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뜻이 자전에서 쓰여진 그 뜻은 뭐라고 나오냐면, 도끼자루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도끼자루란 뜻 말고 옳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나뭇가지니까 나무목이 붓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는 거는 사자성어 중에, 이제 고사성어도 돼 있는데, 남가일몽, 뭐 일장춘몽이랑 뭐 똑같은 뜻이잖아요. 한단지몽 다 같은 비슷한 뜻이잖아요. 이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꿈이었다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이게 그 고사성어도 이제 이미 했었어요. 그죠? 그때 남가일몽할 때 가짜를 이거를 쓴다. 이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고, 요 오를가의 그 자원 설명도 원래는 도끼자로 했는데 후에 옳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오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이게 내려오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클보. 자, 이 클보 그러면은 두보. 그러니까 당나라 때 시인 두보. 그러니까 이백이랑 쌍벽을 이뤘던 시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두보. 그 사람 이름에 두보 할 때 보자 이거 쓰고, 아니면 황보인, 성이 황보씨. 성이 대개는 한 글자인데 이 두 글자 황보씨. 그 황보인은 단종 때 영의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때 보자 이제 이런 거 쓰는 거고. 그럼 이거는 자전 설명과 자원 설명 두 가지를 다 해드릴 텐데 그 둘 중에 더 귀에 익숙한 걸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뭐냐면 자전에서는 이게 아버지 부자하고 쓸용이랑 결합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미칭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가 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비 노릇을 할 만큼, 이게 아버지 부니까 아비 노릇을 할 만큼 컸다 라는 뜻으로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클보 그랬었을 때 말 그대로 크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큰 것도 있지만 그 큰 거,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가 큰 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룡, 쟤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러더니 저 똘똘한 게 나중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크다라는 게 어떤 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 씀씀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존재감도 크고 뭐 이럴 때, 그래서 클보 그러면은 마음 씀씀이가 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큰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쓸룡하고 원래는 아버지 부 두 개가 결합된 거다라는 걸 자전에도 그렇고 자원 설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딱 봤을 때는 아버지 부자가 안 보이지만 그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지어서 낸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바소. 지금 써보니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전에 어떤 분이 이게 어머니 모자 쓸 때 아마 제가 썼을 때 그때 이렇게 썼는지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냐. 물론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쓰다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쓸 때 제가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쓸게요. 내려와야 돼요. 자, 넘어가고. 자, 바소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또 곳소. 곳, 장소를 이제 말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주 흔하게 쓰이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선 소감을 말해달라. 소감, 뭘 소유하다 갖고 있는 거, 소득, 뭐 소망, 장소, 처소. 그러니까 이거랑 뜻이 같은 거는 고처자.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보면 그 상감마마는 어느 처소에 계시느냐 뭐 이럴 때 처소, 고처, 고소 뜻이 똑같은 거죠. 이거는 그럴 때 처소할 때도 쓰고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소망, 내가 바라는 바 그럴 때는 바소가 되는 거고 장소일 때는 고소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나무 베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나무 베는 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왜? 도끼근이 있잖아요. 도끼근이 내가 도끼로 예를 들어 썩은 나무를 이렇게 탁 친다고 치면은 그 큰 나무를 만약에 썩은 나무가 이게 산에 이게 넘어져 있다, 쓰러져 있다. 그럴 때 그 큰 거를 다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토막을 내서 어느 정도 토막을 내서 지게다 이제 실어 오는데 도끼로다 이게 쳤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도끼질을 할 때 나무 베는 소리가 나지 않냐 이거죠. 뭐 톱이든 도끼든 간에. 그럴 때 얘는 나무 베는 소리가 그런 뜻도 있는데 자전과 자원 설명을 두 가지를 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걸로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해 두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먼저 자전은 일을 한다. 이 자체가 일을 한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후에 그 사람 그러니까 벌목공 여기 이제 그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나무 하는 사람 벌목공이 사는 곳 여기는 집 호자잖아요. 앞에 있는 건 이게 지게문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 한 짝짜리 대문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신분상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집에서 도끼질 해갖고 장작을 패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을 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어떤 일을 하냐 뭐냐면 여기 도끼 벌목하는 벌목공이 사는 곳 이 집이잖아요. 그죠? 사는 곳, 장소를 의미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자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가 외장문 그러니까 대문이 하나짜리 있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장문이 열린 것처럼 이 그러니까 도끼에 이렇게 찍혔는데 찍힌 게 이렇게 도끼를 딱 찍히면은 이게 물론 위에서 아래 탁 이게 찍는다면 일자로 찍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서 있는 나무를 찍는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찍힌 자국을 가리켜서 어느 곳 내가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찍어냈다면 요 곳 찍힌 곳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제 고소자, 바소자 같은 경우에는 급수는 낮아요. 이건 7급이에요. 그런데도 7급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이 고소자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잘 못 써요. 못 쓰고 그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생긴 거는 주엄시지만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거는 지게문호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점 하나 획 하나 때문에 전혀 없는 글자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예 틀려버리는 거예요. 점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점을 안 찍다 그러면은 그런 글자가 없잖아요. 이런 거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되고 이게 하나가 있으면 지게문호 문 한 짝짜리 그걸 말하는 거고 없으면 이건 주검시 시체 이런 데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고소 바소 뜻이 같은 거는 처소 할 때, 그 다음에 또 나무 베는 소리라는 거는 여기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도끼질을 할 때 퍽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찍히는 소리. 그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장소, 내가 지금 집에서 패느냐, 이 집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산에 서 있는 나무를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장소가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이걸 내가 시장에다가 팔면은 그게 소득을 얻게 되잖아요. 소득. 그럴 때도 소득 쓰고, 뭐 지금의 말하면 뭐 신문, 보급소, 뭐 장소 아주 많이 나와요. 이 글자는. 자, 그러면 이게 사이사이 쉬어가는 의미로 이렇게 좀 쉬운 글자도 하니까 처음 이렇게 입문반처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쉬운 글자니까 공부하시기에 편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내일 목요일 날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